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INFP예요. 약간 이제 강사지만 좀 낯가림이 있어서 그래서 오래 해야 좀 들이치고 초반은 좀 딱딱할 수 있어. 너도 I? E. 예. 네가 잘 끌어주셔야 돼. 자, 가주어와 진주어.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건데,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가 왜 명사용법이냐? 주어이기 때문이다라는 설정도 가능하지만, 명사절인 대세에서 왔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알아줘야 될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렇게 쓰여진 명사절에서 우리가 이제 당신이라는 것,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 주어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접속사 뺐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학 영문법을 배우게 되면 얘 배운 다음에 투부정사로 넘어가거든. 근데 왜 우리는 이것부터 배우냐? 짧은 게 쉬워서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먼저 배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중3 때 요거 배울 거예요. 알겠지? 명사절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형용사절에서 파생된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쌤이 형용사절 뭐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래,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였던 것들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만든다. 오케이? 그리고 소대구문도 한번 생각해봐. 소대구문도 축약하면 뭘로 됐었지? 투투구문, 이다프 투부정사 구문 됐잖아. 부사절 대시 투부정사로 바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절로부터 구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긴 말로부터 축약이 된다라는 것. 오케이?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에서는 쌤이 말했던 그 출제 경향 빼고는 딱히 문제될 것 없고, 자, 의미상의 주어 많이 낚시를 당하고 있는데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하자. 자,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준동사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준동사라는 거 여기다 같이 메모할 거예요. 준동사.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았다. 완전한 동사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초등학교 때 투부정사가 있는 이유를 배웠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영어는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어서 투부정사를 가져왔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두 번 말하고 싶은데 동사는 한 번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와 같은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준동사는 쌤은 3+1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준동사 우리가 배우는 투부정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준동사 그냥 개념을 다시 써보자. 준동사라고 하면은 동사가 다른 품사로 변하는 것. 동사가 다른 품사로 변하는 것들을 준동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우리가 배웠던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 것이고, 투부정사의 부정사,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피니티브 무한대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동사 중에서도 그나마 쉬운 건 뭐였지? 동명사.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때 배워야 될 분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조동사 다음에 온다고 하는 동사 원형, 이것이 준동사의 일종이다. 동명사라고 했을 때에는 얘는 명사로 바꾼 것, 분사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바꾼 것. 동사 원형은 특수. 그래서 그냥 얘는 원형 부정사라고 불려요. 동사 원형인데 정말로 품사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품사만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사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됐지? 그러면은 동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문장에서? It is hard for라고 봐봐. 이 is가 지금 뭐를 가지고 있지? 주어와 보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더라도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다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부분적으로. 자, 동사의 세 가지 특징 혹시 기억나요? 동사는 뭐를 가질 수 있지? 동사의 세 가지 특징. 수일치, 시제일치, 태일치가 될 수 있어요. 배웠어요, 이거. 맞지? 근데 준동사에서는 수일치는 가질 수가 없고 시제로는 부분적으로 과거 시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have pp로 과거사. 쌤이 아까 have pp 뭐라고 했어? 한 시점 앞선 거라고 했지. 준동사에서 have pp를 썼다라는 것은 앞선 시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배웠지? could have pp. 본 적 없어?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 제이? 본 적 있어? 듣기만 해봤어? 그럼 이게 과거 시제인 이유는 뭐냐? have pp 때문이야. 알겠어? 그럼 예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치면은, 자, 에디슨 현재 시제 믿어지고 있습니다. 뭐였던 것으로? 과거에 발병했던 것으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제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to 동사원형 혹은 to be p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됐어요? 그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여기서 투부정사 기준으로 보면은 목적어, 보어, 수식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투부정사 기준으로 어디 갔니? Make you friend라고 했을 때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you to help me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하는 것은 구문 분석할 때는 주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준동사에 이 명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부사 역할에 주어가 있다. 오케이? 동명사에서도 명사인 이 동명사에게 주어가 있다. 분사에서 이 형용사인 분사에게 주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원칙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자, 목적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me, you, him, her, it, us, you, them. 요거 목적격들이야.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친구들. 우리 암기했었지, 대명사 배울 때. 기억나요? I, mine, me, mine 할 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목적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들이야. 그런 친구들은 그냥 뭐 일반 명사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일반 명사. 그럼 앞문장에 내용이 없는데 하진이가 집에 가기를 아니다. 이거 말고는 하진이가 그냥 영어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해도 돼. 자, 이런 예문이 있을 때 하진이라는 친구는 앞에서 언급이 안 됐다면 하진이를 지금 나는 그라고 받을 수 없어. 대명사를 쓸 수 없어. 그럼 그때는 그냥 일반 명사 가져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적어볼까? 자, 그런데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낼 때는 오브를 쓴다라는 건데 사실 오브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누구의 것 이렇게 하잖아. 오브는 동격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오브인데 이 오브라는 친구는 사실 속성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나 태도를 오브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you tell me, 너가 나를 도와주다니 정말 친절하구나. 그러면 of you라고 하는 것은 kind가 너의 친절함이다라는 말이야. 그럼 얘는 뭘로 판단하냐? 이 형용사로만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모든 성격이나 태도 형용사를 우리가 암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쌤이 이제 그래머 빌드업 또 숙제 낼 거잖아. 그때 문제 틀릴 때마다 암기하시면 돼.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저 5분 구분할 수 있겠어? 문제 풀 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라고 해놓고도 중3도 가끔씩 그래. 쌤한테 가지고 이거 왜 틀렸어요? 그 성격이잖아.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럼 그때 또 좀 내가 바보였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 암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쿨하게 생각하시길. 오케이? 자, 그럼 본문 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자. 자, 라다가 나오는 지문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라다의 어떤 일기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라다가 겪은 사건들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라다가 그때마다 느끼던 감정을 우리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라다의 감정들을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독해하겠습니다. 라다 lived on a little world. 라다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 작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 그게 뭐냐면 far away in space,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멀리 작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첫 문장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she lived there. 그녀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brother 조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lived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부사를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자, Rada's father and other people worked on spaceship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작은 세계가 어디였다? 우주선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라다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서 on spaceship 우주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Only Rada, Johnny were children and they were born in space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얘네 둘 그럼 우주선에는 어린이가 둘뿐이었다라는 거야. 무슨 설정이래? 자, 오직 라다와 조니만 아이였습니다. They were born in space. 그들은 우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더 정확히는 born in spaceship이지. 우주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케이. 어느 날 they told 아빠가 말했습니다. 라다와 조니에게 뭐라고? We a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내일 지구로 간단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밀렸네. 다시 해봐. 아빠는 말했습니다. 사형식이야, 사형식. 자, 그리고 이거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시제주의 직접 화법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말해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택지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They told Rada and Johnny that they were going to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는 점이 이해됐지? 이해되나? 자, Rada and Johnny looked at Daddy in surprise라고 돼 있는데, 자, in surprise 놀라서라는 부사 표현이고, 자, looked and floated 두 개 병렬 구조라고 돼 있는데 혹시 병렬 구조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병렬 구조. 자, 여기다 병렬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등위 접속사에서 같은 어법을 나란히 나열한 것을 병렬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병렬 구조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좋아해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병렬 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 똑같은 어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알아둘 것은 같은 말은 생략이 가능해지는 것이 또 병렬 구조의 특징입니다. 같은 말을 지어볼까요? 아이고 여기선 지으면 안 되지. 뒤에서 지으시면 돼요. I, like, to 같은 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병렬 구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서 투부정사 썼으니까 다른 준동사인 동명사를 가져올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도 같은 동사에 앞에 생략된 같은 주어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이거 어떻게 구분 분석하냐면 동사 1, 동사 2 이렇게 하고 있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둘이 병렬 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과거 시제가 병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다 엑스테드. 라다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What's it like on Earth? 자, 어떤가요? 지구에선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문제로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굳이 구문 분석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요렇게 돼 있어요. It is like what? 이렇게 돼 있거든. 이 like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오케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이해했죠? 자, everything is different there. 모든 것들은 다르단다라고 하면서 자, everything, 자, every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집단, 덩어리 이 감각은 반드시 단수 취급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가구라고 하는 것, 셀 수 있는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게? 셀 수 없는 명사. 그 이유는 가구, 나무 조각의 집합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하더라. every라고 하는 것도 모두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For example, 하늘이 파래요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글을 할 때는 저렇게 동사랑 주어 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문 분석하세요 하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반대로 돼 있는 형태입니다. 자, 중점 문법 나왔네요. 표시. I've never seen a blue sky, said Johnny. 조니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용법? 경험 용법. 이럴 경우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여기 이 가 이렇게 적혀있으면 긴장하셔야 돼요. 미술신 가와 비슷한 용법의 현재 완료를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경험 용법 찾아야 돼요. never, ever, once, twice 들어간 친구들 찾아야 된다는 말. 이해됐죠? 다음. The sky is always black here. 하늘은 언제나 까맣습니다 라고 했는데 빈도부사 우리 배우고 왔습니까? 1학기 때? 배웠던 커리큘럼인 것 같은데 배웠어? 기억 안 나? 기억나요? 배웠던 것 같은데. 동아용 기준으로 1학기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빈도부사 사실 이걸로 시험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어법 문제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비조 1 비조와 일반 D 비조 D 일반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항상 하늘이 까만색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끊어주세요. 너는 뭐 할 필요가 없어? 크고 무거운 우주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뭐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요거 좀 헷갈리는 친구 있습니다. have to 평서문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말 must 해야 한다지만 must not 이렇게 하면 금지 얘기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말. 오케이? should도 똑같아요. 해야 한다. should not 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물어보면서 이 have 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오케이? 이런 친구들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have to가 그냥 똑같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에 주의하자.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표시하세요. 가주어 진주어 표시하세요. 이것도 중점 문법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지. It is also hard. 뭐 하는 것이 어려워? 주어 하는 것이 어려워. 주어 하는 것이 어려워. To jump there. 거기서 점프하는 것이 어려워요. Because earth pulls you dow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직 이어 동사가 우리 커리큘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적어보자. 어순주의. 어순주의. 그래서 이어 동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2개짜리 동사라는 거예요. 단어가 2개짜리 동사라는 거예요. 요거네요. 단어가 2개짜리라는 건데 그 말은 즉슨 이를테면 여기서는 pull down 자체로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랬을 때 이쪽에 대명사는 항상 가운데에 위치한다. 그래서 turn on the light, turn the light on. 자, 일반 명사일 때는 어순 상관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명사로 오면 반드시 가운데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도 지문을 다 못 읽었네요. 다음에 8과까지 하면은 우리 문제 조금 더 풀어보고 대화하고 시험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what else? 그 밖의 건 뭘까요? 라고 했는데 else는 그냥 명사, 얘는 의문 형용사. 그래서 어떤 것?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 라다가 물어봤습니다. There are hills and they are covered with soft green grass. You can roll down the hill, answered m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 겁니다. 자, 뭐가 있어? 언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져 있다. 뭐뭐로 덮여져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는 cover A with B. A를 B로 덮다. 자, 그래서 그 언덕들이 있는데 they are covered with soft green. 뭐야? 부드러운 초록색 잔디로 덮여져 있단다. You can roll down the hill. 너는 뭐 할 수 있어? 굴러 내려갈 수 있다. 그거 봐. 일반 명사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죠. 오케이? answered by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꺽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제이는 잠깐만 나누세요.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서. 활과 단어랑 VING 화요일 날 보겠습니다. 알겠죠? 아주 좋을 거예요.